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최근 2, 3일 전만 하더라도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들강아지도 눈이 트고 이러니까 바로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었는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매몰차게 차가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은 올 겨울 삼동 보관해 놓았던 호박 종류가 방 안에 넣어놔도 전부 얼어서 다 먹지 못하게 물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날씨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마음대로 이래 움직이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 스님의 경우는 일체유심이란 말도 하셨는데, 이 농사 또 날씨,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죠. 인간이 아무리 일체유심이라 해서 마음먹기 달려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인과관계에도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는요, 서로 그 믿음이 가는 사람을 진실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앞에서와 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유 설총 선생, 이분 역시 아버지는 한국 불교의 등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유학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즈음에 당시 650년대 후반에는요, 신라의 왕실에서는 이 설총 선생과 또 태종 무열왕의 손자였던 훗날 신문왕과의 어린 시절에 그 남겨두었던 인연은 참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왕이 등극하고 그 당시 설총 선생은요, 경주 유학의 종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주에 많은 유생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는데, 이후에 어느 날 신문왕이 앞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임하여야 했고, 이로써 많은 신라의 화랑들과 또 청장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문득 생각하면서 어느 비 오는 날 가까이에 있는 설총을 불렀다는 것이죠. 설총과 신문왕과는요, 그 외사촌, 고종사촌, 그 내외전 관이죠. 이런 관계인데, 그 당시 설총은 신라의 사문장으로서 강수 최채원과 더불어서 아주 신라의 지식인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신문왕이 설총을 호출했다는 것이죠. 설총 선생이 신문왕 앞에 갔을 때 신문왕은 설총 선생에게, 홍유 선생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로 깊은 실험과 머리가 아주 복잡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바란다 하였을 때, 문득 설총이요, 신문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이 이야기는요, 지금 삼국사기 권 제46 열전 제6 그 설총편에 수록이 또 되어 있고, 본래는 설총 선생이 지었다는 단편 산문 동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문선에 권 52에 보면 우연적인 풍왕서라 포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국사기 열전 설총을 다루면서 제목 없이 언급했던 것이라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를 화한계라 부르고 있죠. 이것은 훗날 우원적인 그런 표현으로 가전체 소설 형식의 문학이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는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 발단은요, 앞에서와 같이 신문왕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것을 정하는 대목에서 시작됩니다. 설총은 왕의 요청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엮어나가게 되죠. 그 이야기의 주제는 꽃나라 왕, 즉 화왕입니다. 꽃화자 임금왕자 화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왕이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왕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줄거리는요, 화왕께 나타난 꽃나라를 다스리는 화왕이요, 어느 날 모란이 처음에는 자신을 뵙고자 온 많은 꽃 중에 장미를 사랑하였다가 뒤에 나타난 할미꽃의 충직한 모습에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할미꽃의 강곡한 충원에 감동해서 정직한 도리를 숭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한 3개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장미가 임금을 유혹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꽃 임금인 모란을 보러 갔던 예쁜 꽃들이 앞다투어서 임금 앞을 찾았던 것이죠. 그 중에 붉은 얼굴과 매우 탐스러운 미모를 가진 장미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미는 화왕에게 예쁘게 이제 인사를 올리고 난 뒤에 꽃 임금을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미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화왕은 그 자리에서 장미를 보고 반하고 말았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첫 줄거리고, 두 번째 줄거리는요, 그런데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가 휘어진 가죽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은 새하얀 백발의 할미꽃은 허리를 숙인 채 꽃 임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보니 전하께서는 보필한 자들이 하는 달콤한 말과 행동을 모두 흡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좋은 약을 써서 전하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나쁜 독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 약과 같은 몸이옵니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줄거리의 그 요약입니다. 세 번째 줄거리는요, 그때 한 신하가 화왕에게 나타나서 전하께서는 두 신하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렇게 하니까 화왕은 미모를 볼 때는 당연 장미가 우선이지만 그 진언은 장미꽃의 아름다움보다 할미꽃의 그 진언을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왕은 그 신하에게 둘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를 굳이 택한다면 아무래도 진솔한 말을 해주는 그런 신하가 훨씬 나을 게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화왕이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름다운 미모의 장미꽃을 선택할 뻔 당했는데, 문득 신하의 요청에 의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하니까 잠시 갈등에 사로잡혔으나 곧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급기야는 할미꽃, 즉 백두홍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설총 선생은 자기 외사촌인 신문왕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신문왕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마치 화왕처럼 나라도 역시 아름다운 장미꽃을 선택하겠다, 그 장미꽃은 이쁘고 삭삭하고 애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그런 꽃이란 것이죠. 그러나 설총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부분을 들으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치자 신문왕은 설총의 우언이 문득 말한 우언이 매우 뜻이 깊다 하고 글을 써서 후세 임금들에게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명했다하죠. 여기서 할미꽃은 어쩌면 설총 자신이 왕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그런 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원인 것입니다. 설총은 우원을 통하여 완곡한 도리로서 정치를 해야 함을 주장했고, 부귀에 안주하고 요망한 무리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꽃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는 꽃을 어인화해서 인간 세계를 빗대어 놓는 그러한 작품으로 문학적 표현 방식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이는 고려 중기에 나타난 가전체 문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한 조선 중기에 보이는 화사와 같은 작품의 선구적 형태로 작용했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대쪽 같은 선비들이 왕에게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진언을 하다가 저 외로운 고도로 유배를 가고 또 심지어 사약을 맞서가며도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고 자기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그와 같은 지조 있고 또 조선 선비와 같은 또 설총 선생의 사고와 같은 그러한 인간상이 아쉬운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설총 선생의 황계와 더불어서 황계의 성격과 황계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